네, 다음은 사진 두 장, 즉 입체 사진을 이용해서 3차원 정보, 높이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 사진 중에서 일단 스테레오 영상이라는 거는 영상 두 장이에요. 동일 지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각도로 촬영한 두 장의 영상을 스테레오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스테레오 영상을 가지고 높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영상은 이렇게 비행기가 혹은 드론이 쭉 이동하면서 한번 이 대상 지역을 찍고 또 어느 정도 이동한 다음에 또 대상 지역을 찍어서 그 중첩된 지역에 대한 3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이론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그 여러 점, 이제 지상 관심 있는 X, Y, Z 점, 지상 위의 점이 각 영상에서 보여야 돼요. 동시에. 즉, 요 점과 요 점, 이 두 점은 지금 X1, Y1, X2, Y2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동일한 점이에요. 이 동일한 점이 이 지붕, 이 건물의 지붕의 위치이고, 그래서 이 사진상에서 두 점의 좌표, X1과 X2를 알고 있어야 그에 대응되는 X, Y, Z 값을, 지상좌표에 대응되는 X, Y, Z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때 활용하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뭐냐? 바로 패럴럭스, 시차라는 개념입니다. 시차라는 거는 한 쌍의 사진상, 앞서 보여드렸던 스테레오 사진, 예를 들면 스테레오 사진상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대상물에 대한 위치 차이를 우리는 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각각 이제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찍죠. 그리고 O1과 O2는 각각의 투영 중심점, 렌즈의 위치라고 하면 되겠죠. 예전에 설명한 것과 똑같이. 그래서 동일한 점에 대해서 이 동일한 각각의 좌표와 이 투영 중심점을 잇는 직선이 쭉 가서 이 지표면, 우리가 궁금한 3차원 지표면에 맞닿는 점과 그 두 번째 영상, 오른쪽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궁금한 점의 위치와 투영 중심점을 잇는 직선이 쭉 가서 지표면이 만나는 점. 그래서 이 A1, A-와 A2-는 이제 동일한 위치인데 이 지표면이 평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두 카메라 촬영 당시 어떤 카메라 자세에 의해서 얘네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가 하지 않고 X방향과 Y방향에 대한 시차, 위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 차이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위치 차이가 이제 X방향과 Y방향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 X방향은 X성분, 말 그대로 X쪽 방향으로 발생하는 어떤 위치 차이고요. 종시차는 Y방향에 대한 성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 다 높이를 구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어, 오직 X방향의 성분, 횡시차, X방향의 패럴럭스만 높이를 구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마치 우리 눈이 그 좌우로 그림 하나 그릴까요? 좌우로 이렇게 우리 눈이 있잖아요. 우리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의 원근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은 어, 이 어떤 우리 눈앞에 있는 물체가 나랑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이게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한쪽 눈만 감고 한쪽 눈만으로 이렇게 눈앞에 손가락 하나를 펴보고 이 손가락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를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근데 사실 맨 처음에 눈을 한쪽 눈만 감자마자는 이 손가락이 대충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감이 오긴 와요. 왜냐하면 뇌에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왼쪽 눈을 감았으면 순간적으로 어, 감기 전에 어떤 잔상이 아직 뇌에 남아 있어서 처음에는 대략적인 어떤 원금감을 알 수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런 원금감을 어, 잃게 됩니다. 그런 예시도 있고요. 또 시차라는 거를 X방향에 대한 시차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양쪽 눈을 뜨고 손가락 하나를 앞에 봐보세요. 그리고
한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뜨고 감고 해보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은 이 예시를 제가 직접 보여주면서 같이 하면은 되는데 제가 말로만 하려니까 정확히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손가락 하나, 1이라고 손가락 하나를 펴놓고 손가락 한 개를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떴다 감았다 하면서 그 손가락을 보면 이 손가락의 위치가 좌우로 다르게 조금 차이가 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시차라는 겁니다. 양쪽 눈에서 이 손가락을 봤을 때 이 손가락의 위치가 달라지죠. 특히 이 손가락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즉 좌우로 X방향으로 이제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X, 패럴럭스, 횡시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양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횡시차를 이용해서 물체의 원근감을 알 수 있듯이 이 스테레오 사진에서도 이 X시차를 이용해서 이 물체의 높이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에서는 조금 벗어난 내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Y 성분의 시차도 존재하긴 해요. 근데 이런 Y 시차의 성분은 어떤 전처리 과정, 영상의 어떤 초기 위치 관계, 사진 간 위치 관계를 통해서 이 Y 성분은 제거를 하고 X 성분에 대한 시차만 남겨놓고 이걸 가지고 높이 정보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높이 정보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X방향 시차, X 패럴럭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 그림은 두 영상을 따로따로 보고 이 두 영상 간의 거리를 대문자 D라고 했을 때, 요 소문자 D, 그 A1과 A2 동일 지점에 대한 좌표, X방향의 시차를 가지고 지상좌표 A의 위치를 구하는 그림인데, 이거를 두 사진을 겹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처럼. 겹쳐서 생각해보면 사진 중심, 주점의 위치는 두 영상 모두에서 같을 거고, Y시차를 제거했다는 과정하에 A2의 위치와 A1의 위치가 이렇게 같은 Y 값 내에 존재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어떤 X방향에 대한 거리가 차이가 생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A2의 X방향 거리, 이것을 A점의 X방향 시차라고 하고요. 이 시차 정보를 이용해서 높이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그림을 통해서 같이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예시로 보기로 했던 그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그 옆에서 본 장면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O1, O2 이렇게 투영 중심점 두 개가 있고, 동일 지점에 대한 사진상에서의 위치가 이제 PL과 PR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에서는 이제 PL, 오른쪽 사진에서는 PR이 되고요. 여기 가운데가 이 카메라의 어떤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이 XL이라는 것이 왼쪽 영상에서 내가 궁금한 이 P라는 위치의 X방향 시차가 XL이 되겠고요. XR이라는 거는 똑같은 P라는 위치가 오른쪽 사진상에서의 보였을 때 그때의 어떤 오른쪽 사진에서의 시차차입니다. 그리고 이 B라는 거는 이제 기선거리라고 하는데 이 O1과 O2 약간 두 투영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는 기선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선거리를 B라고 하고 촬영 고도를 마찬가지로 대문자 H라고 하고 요 거리가 초점거리는 F로 똑같이 정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높이, 이 P점의 높이를 H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왼쪽 사진에 그대로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개 사진을 중첩해 본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두 개 사진을 중첩을 하는데 오른쪽 사진을 중첩하기 위해서 왼쪽 사진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럼 이 O1과 O2의 위치가 같아지고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붙인 그림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생기겠죠. 삼각형이 생기고
요 XR 부분, 오른쪽에 있던 P의 위치에 대한 시차차, X방향 시차를 왼쪽 이렇게 붙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시차의 차이, 시차차는 뭐 어떻게 되냐? 이 XL과 XR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소문자 P가 시차차가 됩니다. 그래서 요 P는 시차차가 되고 XL 빼기 XR. 여기서 왜 빼기로 표현을 했느냐? 왜냐하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 XR이라는 게 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XR이 마이너스 값이라고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해서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결국 더해지는 거죠. 결국은 양쪽에 있는 시차차를 같이 이제 부호를 고려해서 빼줘야, 즉 더해주어야 이 시차차가 제대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예시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XL의 길이를 3cm라고 하고 XR의 길이를 2cm,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3이다 하면은 요 전체 P의 길이는 5c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호는 방향에 대한 것이다 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차차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아까 그 기복 변이를 이용해서 높이 구할 때도 닮음을 이용한 것처럼 이번에도 닮음을 이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삼각형 하나만 이용하면 닮음 조건 하나만 이용하면 되는데, 요 삼각형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만든 이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즉, 삼각형 O1, O2 대문자 P와 삼각형 O1 P-R, PL 이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어 보면 일단 이 큰 삼각형에서 이 기선 길이 이 B 기선 길이 B 대 이 삼각형의 요 높이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전체 H에서 우리가 궁금한 소문자 H를 빼준 거죠. 그래서 B 대 H 빼기 H 대문자 H 빼기 소문자 H는 다시 요 조그만 삼각형으로 갔을 때 기선 길이가 대응되는 게 밑변이니까 밑변은 우리가 P, 즉 시차차 XL 빼기 XR P 대 이 높이 F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일단 H 빼기 소문자 H는 P가 분모로 가고 분자는 B 곱하기 F가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H만 옆으로 넘겨주면 대문자 H 마이너스 BF 나누기 P. 즉, 우리가 궁금한 높이값 H는 촬영 고도에서 뭘 빼주어야 되는데, 기선의 길이와 초점 거리를 곱한 거를 시차차로 나눠진 값으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높이를 구할 수 있다. 그쵸? 여기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차차, X방향에 대한 시차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궁금한 어떤 높이가 있는 객체의 높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차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복 변이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존재하긴 해요. 어떤 한계가 있냐? 첫 번째는 수직사진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까 수직사진이라는 거는 요 약간 사진이 정확하게 이렇게 수직이 된 거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사진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동일한 높이의 투영 중심, 즉 O1과 O2가 동일한 높이여야 이게 이제 평행이라는 조건 때문에 닮음 조건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일반적으로는 잘 맞춰지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외부 환경들, 센서, 카메라의 자세도 막 그때그때 변할 수도 있고, 촬영 고도도 미세하게나마 계속 높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 사진이고 동일한 높이의 투영 중심이라 경우에는 시차차로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런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공선 조건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1학년 수업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내용이고 나중에 사진 측량 수업 2, 3학년 때 있는 사진 측량 수업을 듣게 되면
보다 자세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중첩 사진을 이용했을 때는 시차, 특히 시차의 차, X방향에 대한 시차의 차를 이용해서 그 궁금한 지역의 높이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레오 영상, 즉 입체 영상을 가지고 3차원 정보를 얻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진을 기반으로, 입체 사진을 기반으로 3차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활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입체시라고 하는데요. 입체시라는 게 뭐냐? 어, 여러분 뭐 이름은 어색할 수 있지만 또 입체시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중복 사진, 지금 본 이런 중복 사진을 가지고 어, 어, 왼쪽 사진은 왼쪽 눈, 오른쪽 사진은 오른쪽 눈으로 보면은 좌우 이상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입체감을 얻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눈에 딱 맞게 입체로 어떤 대상물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거를 이제 입체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체시를 잘 얻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뭐 나와 있어요. 뭐 이거는 그냥 궁금하면 읽어보시고 입체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입체경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여세간경, 세 번째는 뭐 컴퓨터상에서의 입체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입체경이고 입체경으로 3차원을 볼 수 있도록 잘 제작된 어떤 그 사진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건 아주 예전에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 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동일 지역에 대해서 하나는 왼쪽에서 왼쪽 각도에서 이렇게 찍고 하나는 오른쪽 각도에서 찍어서 이 둘을 양옆으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종이를 요 안에다 넣어놓고 여기에 이제 왼쪽 사진 놓고 여기 오른쪽 사진 놔서 여기 양쪽에 눈을 대고 이렇게 좀 눈을 돌리다 보면은 사람마다 이제 양쪽에 어떤 눈 사이의 거리가 다르고 뭐 그런 입체시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양쪽 렌즈에서 두 눈을 보고 눈도 좀 약간 돌려보고 얼굴도 돌려보고 각도를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진이 3차원 입체감 있게 원금감 있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옛날 방식이고 요새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뭐 어플도 있고 웹페이지도 있는 것 같은데 요런 카메라는 이제 쉽게 뭐 종이로도 만들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게 해놓고 뭐 스마트폰 모니터 상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 각각 보이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분할시켜 놓은 사진을 띄워주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입체경으로 그거를 보게 되면 3차원으로 원근감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앱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각각의 다른 사진을 두고 왼쪽 눈은 왼쪽 사진, 오른쪽 눈은 오른쪽 사진을 보게 함으로써 3차원 정보를 얻는 입체감을 얻도록 하는 사진을 입체경을 이용한 입체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색 안경을 이용한 건데, 이렇게 생긴 안경 많이 봤죠?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뭐 부모님이 이런 책을 사주셨든지 아니면은 뭐 구경해봤을 것 같아요. 한쪽에는 파란색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파란색 어떤 비닐, 오른쪽에는 뭐 또 한쪽에 빨간색 비닐이 씌워져 있고, 이렇게 생긴 사진을 보면은 얘가 이렇게 어떤 부분은 가까이, 어떤 부분은 멀리 이렇게 입체감 있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보시면은 꼭 이렇게 그냥 안경 없이 보면 이렇게 딱 사진이 이렇게 생겼죠. 어떤 쪽은 막 이렇게 파란색이 좀 보이고 어느 쪽은 또 빨간색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가지고 이런 입체 여색 안경을 써서 보면은 3차원처럼 보이게 되죠. 이게 이 원리로 만들어졌냐면은 똑같아요. 하나는 이제 왼쪽 각도로 찍은 사진이고 또 하나는 오른쪽 각도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중첩시켜 놓고 대신
예를 들어서 왼쪽 사진은 여기가 이제 왼쪽이 빨간색이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더 씌우는 거죠. 색깔을. 오른쪽 사진은 또 파란색으로 더 씌워서 이 두 사진을 중첩시켜 놓고 본 다음에 이런 안경을 쓰면 제가 왼쪽 오른쪽 반대로 했는지 말했는지 똑바로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잘 안 보이고 다 같은 색이니까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잘 보여요. 즉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사진만 이쪽 눈으로 보고 반대로 이쪽 빨간 셀룰로판이 붙어 있는 쪽에서는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사진만 보게 돼서 그래서 양쪽 눈이 아까 입체경과 마찬가지로 왼쪽 눈은 왼쪽 사진, 오른쪽 눈은 오른쪽 사진만을 봐서 결과적으로 이 둘이 중첩돼서 원근감 있게 입체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색안경입니다. 자, 여색안경 입체시 만드는 방법이에요. 시간 나면은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고요. 다음은 컴퓨터상에서의 입체시입니다. 컴퓨터상의 입체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동평강에 의한 입체시, 능동평강에 의한 입체시, 광합분리에 의한 입체시입니다. 우선 광합분리에 의한 입체시는 아까 입체경의 원리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왼쪽에는 왼쪽, 오른쪽에는 오른쪽 이미지를 딱 띄워놓고 왼쪽 눈에서는 왼쪽 사진만, 오른쪽 눈에서는 오른쪽 사진만 보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광학분리에 의한 입체시가 되겠고요. 다음에 능동평강에 의한 입체시는 뭐냐? 이게 그 안경과 이 스크린이 이렇게 동기화가 되어 있어요. 안경과 스크린이 정확하게 동기화가 되어 있어서 서로 커넥션이 돼 있어서 그래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안경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왼쪽 눈이 보였다가 오른쪽 눈이 보였다가 왼쪽 눈이 보였다가 오른쪽 눈이 보였다가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한쪽씩 보이도록 깜빡깜빡 거리는 거죠. 그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타이밍에 왼쪽 눈이 보일 때는 왼쪽 화면, 오른쪽에 볼 때는 이 오른쪽 화면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는 이제 인식을 못하도록 요새 스마트폰 보면은 주사율이 60Hz니 120Hz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1초에 스크린을 60번 이렇게 쏴주느냐 120번 이렇게 따다닥 쏴주냐에 따라서 60Hz, 120Hz 이런 게 나뉘는 것처럼 60이든 120이든 어쨌든 우리 눈에는 계속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에서는 계속 동일한 사진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동시에 왼쪽 안경과 오른쪽 안경도 완전히 동일한 타이밍으로 계속 번갈아 보여주면 왼쪽 눈에서는 계속 이 스크린, 오른쪽 눈에서는 계속 오른쪽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눈이 착각을 일으켜서 결국 입체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동평강에 의한 입체시는 뭐냐? 왼쪽 안경에는 예를 들어서 수직 방향의 필터, 오른쪽 안경 아래는 수평 방향의 필터를 씌우고 그 영상을 만들 때 한 영상은 또 이렇게 수직 방향의 필터를 씌운 영상, 또 하나는 수평 방향의 필터를 씌운 영상을 만들어 놓고 얘네 둘을 중첩시켜놔요. 처음에 이렇게 중첩시켜놔서 동시에 이걸 이렇게 띄우는 거죠, 화면에.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 왼쪽 눈에서는 이 왼쪽 방향 왼쪽에 만들어진 영상만 보여주고 오른쪽 눈에서는 오른쪽 영상만 계속 보이게 해서 3차원 정보를 입체적으로 3D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수동판광에 의한 입체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컴퓨터상에서 입체시가 있는데 영화관 가면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긴 하겠지만 이제 3D 영화가 있잖아요. 3D 영화관 가면 안경을 주죠. 안경을 주고 그 안경으로 보고 있으면 이제 3D로 영화가 잘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영화관에서 3D 안경을 주고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그 3D 영화는 질문입니다. 그 3D 영화는 요 1번, 2번, 3번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으로
그 3D 영화가 제작이 된 걸까요? 수동평광 방법일까요? 능동평광일까요? 광학 분리 방법일까요? 네, 일단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 것부터 한번 제거를 하죠. 확실히 아닌 것 같은 건 뭐예요? 네, 바로 3번. 3번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왼쪽, 여러분 영화관, 3D 영화 볼 때 왼쪽이랑 오른쪽 이렇게 화면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 스크린 본 적 있나요? 없죠? 그 얘기는 일단 이 방법은 아니란 얘기고, 이 방법으로 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요 안경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경이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안경에 맞게 왼쪽과 오른쪽이 딱 영상이 분할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정확하게 시차가 잘 안 맞아서 3D를 정확하게 보기 어렵죠. 그래서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럼 1번과 2번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은 1번, 수동평광이고, 2번은 왜 아니냐? 2번은 왜 아니냐면, 일단은 2번을 하려면 얘 스크린과 내, 어, 안경이 정확하게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 얘기는 내 안경에도 어떤, 뭐, 계속 동기화가 돼서 전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라든지, 뭐, 그런 선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3D 영화관에서 안경 받은 거 보면 되게 가볍고, 뭐, 선 같은 거 전혀 없죠? 그 얘기는 이런 능동평강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능동평강 방법으로도 3D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겠지만 문제점은 이런 안경 자체가 이제 좀 더 고가일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쓱 가져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우리 중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고가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뭐 우리 눈은 이게 무리 60Hz, 120Hz라고 해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셔서 보여주는 게 너무 빨라서 우리 뇌는 걔네들을 동시에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영화가 이제 길게는 뭐 2시간, 3시간도 3시간 아닌가? 2시간까지도 보잖아요. 2시간 동안 계속 왼쪽 오른쪽 화면을 번갈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눈의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법도 영화관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는 주로 뭐 제가 3D 영화를 본 지 그래도 한 5년은 된 것 같은데 뭐 크게 5년 동안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은 한 주로 1번 이 방법 수동평강에 의한 입체시로 3D 영화를 많이 보게 돼요. 최근에 혹시 갔는데 이렇게 안 본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3D 영화관에서 안경 안 쓰고 한번 영화를 본 적 있나요? 화면이 어떻게 보여요? 좀 뿌옇게 보이죠? 화면이 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그 수직 방향 평광으로 제작한 영상과 수평 방향으로 제작한 영상을 겹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 겹쳐놨기 때문에 약간 뭐 좀 뿌옇게 보인다 그러나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수직 평광과 수평 평광 필터를 씌운 안경을 쓰고 보면은 한쪽 각각의 눈에서 왼쪽 영상, 오른쪽 영상을 따로 보기 때문에 입체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제작하는데 어렵지 않고 해서 굉장히 가볍고 또 비교적 저렴하게 안경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서 주로 영화관에서 활용하는 입체시 방법은 요 수동평광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건 그냥 예시예요. 아이코노스라는 그 위성 영상, 고해상도 위성 영상 스테레오 2장 영상을 이용해서 이러한 3차원 정보, 지형의 높이를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얘는 보다 더 2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첩되는 사진, 드론 영상도 찍을 때 마찬가지고, 중첩된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다 더 정밀하게 3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술과 뭐 텍스처링이라는 건물의 옆면까지 이제 사진상에서 가져와서 붙이는 기술을 접목해서 아주 실사처럼 3차원 정보를 또 만들어서 시각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